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언제쯤이면 제가 여행 관련된 컨텐츠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나라별 여행 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게 하고 싶으나 아마 코로나가 끝날 때는 여행 시장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여행 시장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여행 팁을 알려드리는 건 나중으로 미뤄두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 관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래도 규모가 큰 여행사인 롯데관광에서 희망퇴직을 했죠. 그리고 NHN 여행박사에서는 회사를 정리할 인원 10명만 남기고 모두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 영상을 만드는 10월 중순이지만 내년 상반기 되면 이런 업체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회사들이 희망퇴직 및 감원을 하는 걸 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역시 회사는 사람을 절대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 롯데관광은 정확하게는 롯데 계열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주 드림타워에 바로 일할 신입 직원을 200명을 뽑을 수 있는 만큼 돈과 힘이 있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NHN 여행박사도 모회사가 네이버의 게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받은 NHN이고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돈과 힘이 있는 회사죠. 그런 모회사를 두고 있는 여행회사가 이번에 희망퇴직 및 감원을 했다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코로나가 정리가 된 이후에도 해외여행 파트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좀 큰 기업들이 더 냉정하고 확실히 돈에 대해선 판단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여행사들의 수익은 6%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의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12만원 정도인데 심지어 카드 수수료가 빠지면 실제 정산서 올리면 유럽 상품 기준 1인당 7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반 물건은 판매를 하면 끝이지만 여행업은 보통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케어해가지고 해당 손님이 여행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신경을 써서 단건으로 75,000원 정도가 남는 거죠. 홈쇼핑으로 판매된 건 수익폭이 이것보다 더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광고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근데 무사히 다녀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컴플레인까지 걸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뱉어내는 수준이니까요. 지금 여행사에서는 저가 출혈 경쟁 때문에 진짜 사람을 마른 오징어 짜면 물 나오게끔 거의 사람을 갈아야 여행사들이 만족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한 예로 동남아 패키지를 가셨다면 거기서 만나는 가이드분들 거의 1인당 마이너스 80불에서 120불을 안고 시작하거든요. 만약 그 팀이 20명이면 인당 마이너스 80불만 해도 거기서 만나는 가이드는 워낙 200만원 가까이를 땅바닥에 버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쇼핑 옵션을 칠 수밖에 없죠. 입장 바꾸면 저라도 할 것 같아요. 자승사업가도 아니고. 근본적인 건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든 여행사의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런 상품을 공급한 랜드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 손님분들이 그런 걸 찾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콕 파타야 199,000원 이런 것들을 찾아요, 손님들이. 상품 설명에 보시면 거기 설명에 쇼핑 6회 필수 옵션 4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 상품 가서 거의 횡성 한우처럼 쇼핑하고 옵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1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을 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상품을 예약을 했는데 현지에서 가이드한테 막말하시고 멱살 잡고 소리치는 분들인 거죠.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이런 분들이 엄청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간혹 진짜 그런 상품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진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느끼기에 여행사가 진짜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2014년에서 2019년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기간에 여행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아무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코로나로 여행 뉴스 등을 보는데 2만여 곳의 여행사 중에 2천여 곳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어떤 그런 뉴스인데 댓글들 보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여행사가 무슨 2만여 곳이나 되나 그렇게 많으니 당연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죠. 근데 물론 이 또한 아마 내년이면 무너지는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만 확실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는 소규모 여행사든 대규모 여행사든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기준 한 반절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국내가 정리가 된다고 해도 사실 해외는 한국보다 의료가 안 좋은 곳이 더 많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난 1, 2년 동안 코로나로 일반 기업이라든지 요식업, 자영업 등 다른 업계들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여행업은 그 모든 업종들이 회복세가 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곳이라 백신이 나와서 종결된다 하더라도 피해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기 시작해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게 저는 이 업에 있으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2012년에 제가 하는 지역이 사실 상품 가격이나 어떤 이 상품의 시세가 80에서 120만원 사이였다면 LCC들 그러니까 저가 항공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난 2014년 이후에는 50에서 90으로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간 편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항공사들도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존에는
좌석을 뿌리면 여행사가 많아서 좌석을 알아서 채워주던 것들도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게 굳이 많은 좌석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몇몇 노선만 또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어느 지역이든 항공권의 가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항공권도 가격이 한 1.5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일본처럼 패키지가 비율이 엄청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여행사가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낮은 연봉이기 때문에 경력자는 계속 나가고 최저임금 수준의 신입분들만 들어오지만 그마저도 2년 차에 95%는 그만둔다고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부터 여행사들은 OTA 같은 플랫폼들에게 밀려서 점점 줄어들었고, 또한 중소규모 여행사들도 사실상 지금의 55세 이상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로 타겟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 30대는 사실상 유럽 패키지 말고는 패키지로 여행을 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여행업이 뭐 경제, 외교, 질병, 자연재해, 날씨, 그 이외에 뭐 각종 사고까지 리스크가 정말 많기에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저희 같은 업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큰 업체들도 정리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직업이 수명이 다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피해를 본 그 여행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이 직업에 인식이 정말 많이 나빠졌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여행을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리고 덕분에 또 여행을 잘 갔다 왔다고 사무실로 뭐 과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 나라에서 유명한 뭐 특산품 등을 굳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뭐 좋은 추억 잘 만들었다고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점점 어떤 이 일에 대해 자신이 없고 회의도 드네요. 사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데 괜히 아쉬워서 이걸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생각이 많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